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스마트 팩토리 융합학과 구현우입니다. 이번에 제가 세미나 할 논문의 이름은 Generalized Few-Shot 3D Point Cloud Segmentation with Vision Language Model입니다. 이 논문은 CVPR 2025년에 학회에 게재가 되었고요. 2025년 3월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목차는 논문의 흐름에 따라 Introduction, Related Works, Methodology, Experiments, Conclusion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최근 자율주행, 로보틱스, 증강현실과 같은 분야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의미론적으로 이해하고 분할하는 기술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3D 데이터를 정밀하게 라벨링하는 작업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큰 한계점을 가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퓨샷 학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아주 적은 수의 샘플만으로 새로운 객체, 즉 노벨 클래스를 학습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퓨샷 모델들은 학습하지 않은 노벨 클래스만 예측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Generalized Few-Shot, 즉 GFS입니다. GFS는 사전에 대규모 데이터로 학습된 베이스 클래스와 소수의 데이터로 학습한 노벨 클래스를 모두 동시에 분할하는 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다룹니다. 그렇다면 기존 GFS 방법론들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연구는 각 클래스의 특징을 대표하는 프로토타입 기반으로 학습합니다. 하지만 노벨 클래스의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서포트 샘플이 매우 적기 때문에 정보가 희소하고 일반화 성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때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3D 비전 랭귀지 모델, 즉 VLM입니다. VLM은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로 학습되어서 처음 보는 객체에 대해서도 높은 일반화 성능을 가집니다. VLM을 이용해서 생성한 가상의 라벨, 즉 스도 라벨은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노이즈가 더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어떻게 VLM의 풍부하지만 노이즈 섞인 정보와 퓨샷 샘플의 정확하지만 희소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융합해서 최상의 성능을 이끌어낼 것인가? 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논문에서는 GFS-VL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이 그림은 기존 연구와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의 패러다임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위쪽의 기존 방식은 백본 네트워크를 통과한 서포트 피처와 쿼리 피처를 인터랙션 모듈이라는 곳에서 상호작용시켜서 부족한 정보를 어떻게든 쥐어짜서 베이스 프로토타입을 노벨 프로토타입으로 개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정보의 정제와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입력되는 정보 자체가 희소하다는 한계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아래쪽에 본 저자가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는 패러다임을 전환합니다. 먼저 3D VLM을 통해서 풍부한 정보, 즉 스도 라벨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생성된 결과물에 노이즈가 많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확한 퓨샷 샘플을 일종의 정답지로 활용해서 보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선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즉 VLM의 노이즈를 체계적으로 제거를 하고 누락된 정보를 보강해서 최종적으로 세그멘터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생성 후 보정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취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시는 프레임워크는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 Works입니다. 퓨샷 3D 분할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퓨처 옵티마이제이션으로 프로토타입이나 쿼리 피처 자체를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클래스 간의 분별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코릴레이션 옵티마이제이션으로 서포트 샘플과 쿼리 샘플 간의 상관관계를 직접적으로 모델링하고 최적화해서 관계성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GFS PCS로 확장한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CAPL은 서포트 샘플에 나타난 객체들의 동시 발생 정보, 예를 들어서 모니터와 키보드가 함께 나타나는 경향성과 같은 컨텍스트 정보를 활용했습니다.
GW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클래스와 무관하게 공유되는 모서리, 평면과 같은 지역적인 기하학적 구조를 지오메트리 워즈로 정의를 하고 이를 프로토타입 강화에 활용을 해서 성능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한편 3D 비전 랭귀지 모델은 3D 포인트 클라우드와 언어 피처를 정렬해서 텍스트만으로도 3D 공간을 이해하고 분할하는 오픈월드 성능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주로 3D 데이터를 2D 이미지로 투영해서 강력한 2D VLM의 지식을 3D 인코더로 전달하는 증류, 디스틸레이션 방식이나 이미지 캡셔닝 모델을 활용해서 3D 언어상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데이터 증강 분야에서는 믹스업과 같은 기법들이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섞어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기법인데 기존 연구들은 주로 객체 주변의 배경, 즉 컨텍스트를 제거해서 모델이 객체 고유의 패턴에만 집중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GFS, PCS, 특히 어려운 노벨 클래스를 인식하는 문제에서는 오히려 이 컨텍스트 정보가 책상 위의 컴퓨터처럼 객체를 특정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컨텍스트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메소돌로지입니다. 네, 이 그림은 이 논문의 모델의 전체 프레임워크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림의 모든 요소를 데이터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씩 아주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과정은 크게 데이터 준비, 수도 라벨 생성, 그리고 수도 라벨 보정, 그리고 분할기 학습의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아래의 Details of 수도 라벨 Selection은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한 부분이고요. Details of Adaptive Infilling, Adapted Infilling에 대한 상세한 정보입니다. 이 그림은 이따가 따로 각자에게 다른 섹션에서 나눠서 확인해보고 지금은 이 큰 프레임워크 하나, 이 전체 프레임워크 하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데이터 준비를 먼저 하고요. 우리에게는 이미 라벨이 있는 대량의 베이스 클래스, 이제 대량의 베이스 클래스 씬, XB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 학습하고자 하는 노벨 클래스에 대한 정보가 담긴 소수의 서포트 샘플스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서 노벨 베이스 믹스라는 데이터 증강을 수행합니다. 먼저 서포트 샘플에서 노벨 객체에 해당하는 부분만 정확히 잘라내는 로컬 크롭, 여기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이 로컬 크롭을 수행해서 XN 로컬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객체 조작을 이제 원본 베이스 씬 XB에 자연스럽게 섞어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습 데이터의 다양성을 확보를 하고 모델이 더 많은 노벨 클래스 예시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수도 라벨 생성입니다. 이제 3D VLM을 이용해서 수도 라벨을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증강된 씬은 강력한 3D VLM으로 입력됩니다. 이때 VLM은 캐비닛, 체어, 램프, 쉘프,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든 베이스 및 노벨 클래스의 이름이 담긴 텍스트 프롬프트를 함께 참조합니다. VLM은 이 텍스트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씬의 각 포인트가 어떤 클래스에 해당하는지 예측하고 그 결과로 초기 값인 y-을 출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는 풍부하지만 노이즈가 섞인 로우 스도 라벨입니다. 이제 3단계로 수도 라벨을 보정을 해줍니다. 가장 핵심적인 수도 라벨 캘리브레이션 과정인데요. 이 과정은 다시 2개의 하위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하위 단계는 수도 라벨 셀렉션입니다. 이 모듈은 2가지 입력을 받습니다. 하나는 방금 VLM이 생성한 노이즈 섞인 y-이고 다른 하나는 정답 역할을 할 기준점입니다. 이 기준점은 원본 서포트 샘플의 피처를 풀링하여 만든 매우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노벨 클래스 프로토타입인 PC입니다. 셀렉션 모듈은 y-의 각 노벨 클래스 예측이 이 기준점 PC와 얼마나 매우 유사한지를
비교를 하면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정확한 예측들을 과감하게 필터링 해버립니다. 그 결과 노이즈가 상당 부분 제거된 Y'B가 생성이 되고요. 이제 이 두 번째 하위 단계는 어댑티브 인필링입니다. 셀렉션을 거치면서 일부 영역은 라벨이 없는 상태, 즉 정보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어댑티브 인필링 모듈은 이 공백을 채우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 모듈 역시 두 가지 정보를 활용하는데, 하나는 현재까지 정제된 라벨 Y'B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여전히 기준점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서포트 프로토타입 PC입니다. 이 두 정보를 동적으로 결합해서 이제 비어있는 영역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노벨 클래스 라벨을 지능적으로 채워 넣습니다. 이렇게 살짝 비어있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단계 이 세그멘트 학습입니다. 이 모든 보정 과정을 거치고 나면 최종적으로 노이즈가 제거되고 누락된 정보까지 완벽하게 보강된 고품질의 학습 라벨 YB 더블 프라임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YB 프라임을 정답 라벨로 삼아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3D 세그멘터를 Supervised Learning, 지도학습 시킵니다. 이처럼 GFS-VL은 준비, 생성, 보정, 학습의 체계적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VLM과 퓨샷 샘플의 장점을 극대화합니다. 이 메소돌로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저자는 기존 평가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벤치마크를 제안합니다. 이제 우측 이 아래 표에서 보시다시피 기존 S3DIS나 이 스캔넷 벤치마크는 노벨 클래스가 고작 6개에 불과하고 데이터의 편중도 심합니다. 이는 마치 몇 가지 유형의 문제만 풀어보고 시험 전체를 잘 봤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클래스를 포함하는 스캔넷 200과 스캔넷 플러스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새로운 GFS PCS 벤치마크를 구축했습니다. 스캔넷 200의 경우에는 노벨 클래스가 45개, 그리고 스캔넷 플러스는 18개에 달하고요. 클래스별 데이터 분포도도 훨씬 다양합니다. 이렇게 더 현실 세계에 가깝고 더 어렵고 더 포괄적인 벤치마크를 통해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보다 엄격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방법론의 핵심인 스도 라벨 캘리브레이션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과정의 본질은 VLM이 제공하는 풍부함, 덴시티와 퓨샷 샘플이 제공하는 정확성, 프리시전, 요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VLM이 생성한 로우 스도 라벨은 잠재적으로 매우 유용한 정보의 보고이지만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오류와 노이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확한 소수의 서포트 샘플을 일종의 교정 도구로 활용합니다. 비유하자면 VLM이 초고를 작성하면 서포트 샘플이라는 전문가가 와서 틀린 부분을 지우고 셀렉션해서 지우고 비어있는 부분을 보충해주는 인필링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2단계 접근법을 통해서 우리는 VLM의 잠재력은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노이즈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최종적으로 분할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최상의 고품질 덴스 슈퍼비전을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인 스도 라벨 셀렉션의 핵심 아이디어는 기준점을 이용한 필터링입니다. 이 그림은 그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좌측에 VLM 예측 결과 Y-hat에서 박스, 오피스 체어 등등 노벨 클래스로 예측된 영역들의 피처를 추출해서 각각의 프로토타입 UC를 계산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미 정답 라벨을 알고 있는 서포트 샘플로부터 매우 정확한 기준 프로토타입 PC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을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VLM이 오피스 체어라고 예측한 영역의 프로토타입 U와 실제 오피스 체어의 정답 프로토타입 P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합니다. 만약 이 유사도가 높다면 VLM의 예측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해서 유지합니다. 반면에 유사도가 낮다면 VLM이 잘못 예측했을 가능성을 높다고 보고 해당 예측을 과감하게 제거, 즉 라벨을 -1로 변경해서 필터링해버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VLM이 만든 예측 결과물에서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각 노벨 클래스의 서포트 샘플에서 마스킹된 평균 피처를 계산해서 서포트 프로토타입, 즉 P를 구합니다. 다음으로 VLM의 예측 결과에서 각 노벨 클래스 영역의 평균 피처를 계산해서 Predicted Prototype, 즉 U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두 프로토타입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해서 만약에 이 값이 특정 임계값보다 낮다면 해당 포인트를 신뢰할 수 없는 예측으로 간주하고 라벨을 -1로 변경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필터링을 거친 신뢰도 높은 라벨들을 원본 베이스 클래스 라벨의 배경 영역에 병합을 해서 다음 단계로 넘겨줍니다. 첫 번째 단계를 통해서 노이즈는 제거를 했지만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정보의 공백입니다. 필터링 과정에서 제거된 영역들은 현재 라벨이 없는 상태 -1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역들은 단순히 노이즈가 아니고 VLM이 불완전하게 예측했거나 아예 놓쳐버린 실제 노벨 클래스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공백을 지능적으로 채워주는 두 번째 단계, 어댑티브 인필링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의 핵심 아이디어는 적응형 프로토타입입니다. 즉, 고정된 기준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정제된 씬의 정보와 원본 서포트 샘플의 정보를 동적으로 결합해서 현재 씬의 맥락에 맞는 최적의 프로토타입 셋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차 정제된 라벨 YB 프라임에서 현재 씬에 존재하는 노벨 클래스들의 프로토타입 VC를 추출을 해주고 이를 원본 서포트 프로토타입과 합쳐서 최종 프로토타입 셋 MC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MC를 기준으로 라벨이 없는 영역을 이렇게 채워 넣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YB 이 출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댑티브 인필링의 상세 과정입니다. 1단계 1차 정제된 라벨 YB'에 존재하는 노벨 클래스들의 프로토타입 V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2단계 적응형 프로토타입 셋 MC를 구축합니다. 이때 만약에 YB'에 해당 노벨 클래스가 존재한다면 방금 계산한 V를 활용하고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본 서포트 프로토타입 P를 사용해서 프로토타입 셋을 구성합니다. 이는 씬의 현재 정보를 최대한 활용을 하되 정보가 없을 경우 원본 지식에 의존하는 유연한 전략입니다. 3단계 라벨이 없는 각 포인트의 피처와 이 적용형 프로토타입 셋 M 내의 모든 프로토타입 간의 유사도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최대 유사도가 특정 임계값 델타 이상이면 가장 유사한 클래스로 해당 포인트의 라벨을 할당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전에 VLM이 놓쳤던 객체를 새롭게 발견하거나 불완전하게 조각나 있던 객체의 라벨을 완성해서 최종적으로 매우 품질이 높은 학습 라벨 YB''을 생성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론은 노벨 베이스 믹스라는 데이터 증강 기법입니다. 이는 소중한 서포트 샘플을 단지 프로토타입 계산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데이터 자체를 풍부하게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서포트 샘플 내에 있는 노벨 객체를 정확히 잘라내서 학습에 사용될 베이스 씬에 자연스럽게 섞어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별점은 바로 컨텍스트 보존입니다. 기존의 믹스3D와 같은 기법들은 단순히 두 씬을 겹쳐버려서 컨텍스트를 무시했지만 제한 기법은 마치 가구를 재배치하듯 객체의 주변의 공간적 맥락을 보존하면서 섞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잘라낸 의자 객체를 씬의 테이블 옆에 붙여주는 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모델은 객체 자체의 형태뿐만 아니라 객체 간의
합리적인 공간 관계를 학습하게 되어서 더 어렵고 복잡한 노벨 클래스를 인식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방법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GFS-VL은 VLM과 퓨샷 샘플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입니다. 그 핵심에는 VLM 예측의 노이즈를 정밀하게 필터링하는 수도 라벨 셀렉션, 그리고 현재 예측 정보와 서포트 샘플 정보를 동적으로 결합하여 누락된 정보를 보강하는 어댑티브 인펠링, 그리고 컨텍스트를 보존하는 새로운 데이터 증강 기법인 노벨 베이스 빅스가 있습니다. 또한 더 현실적이고 도전적인 뉴 벤치마크를 제안을 해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익스페리먼트입니다. 실험에는 저자가 새롭게 제안한 스캔넷 200, 스캔넷 플러스와 기존의 스캔넷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모델의 백본으로는 포인트 트랜스포머 V3와 스페러스 컨브넷, 그리고 3D VLM으로는 레지언 PLC와 오픈씬을 사용했습니다. 평가 지표로는 베이스 및 노벨 클래스에 대한 MIOU와 이 둘의 평균 조화인 HM을 사용해서 전체적인 성능을 측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새로운 벤치마크인 스캔넷 200에서의 결과입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제한 모델인 GFS-VL은 5샷 기존 소타 모델인 GW 대비 HM 점수가 28.5%, 그리고 노벨 클래스에 대한 MIOU는 23.37%나 향상되는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제한된 방법론이 다양하고 복잡한 노벨 클래스에 대해 매우 효과적임을 입증하는 결과입니다. 수치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실제 분할 결과를 시각적으로 비교한 정성적 결과입니다. 맨 왼쪽이 쿼리 원본 이미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정답 그라운드 트루스 GT값, 그리고 이 세 번째가 기존 소타 모델인 GW, 그리고 마지막이 GFS-VL의 결과입니다. 이쪽 예시를 보시면 이 GW는 초록색 오피스 체어의 형태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일부를 놓치고 있고요. GFS-VL은 정답과 매우 유사하게 정확히 분할을 해낸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예시에서도 GW는 분홍색 이 테이블 주변에 다른 객체들과 혼동을 해가지고 이 색깔을 다른 걸로 잡아서 다른 객체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GFS-VL은 훨씬 더 깔끔하고 정확하게 객체들을 분리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안한 모델의 실질적인 성능 향상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규 벤치마크인 스캔넷 플러스에서도 이러한 성능 우위는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원샷, 즉 단 하나의 샘플만 사용해서 더 어려운 조건에서도 GW 대비 HM 점수는 11.59점에서 24.47점으로 17.88%, MIOUN은 6.63에서 19.42점으로 12.79%가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제한 방법론이 특정 데이터셋에만 과적합된 것이 아니고 다양한 환경에서 보편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노벨 클래스가 6개밖에 없어서 상대적으로 쉽다고 여겨지는 기존 스캔넷 벤치마크에서는 훨씬 더 극적인 성능 향상을 기록했습니다. 원샷 조건에서 GW의 HM 점수가 21.55점이었던 거에 반해서 GFS-VL은 60.88점을 기록하여서 무려 39.33%나 상승했습니다. 노벨 클래스에 대한 성능인 MIOUN 역시 14.78점에서 49.72점으로 34.94%라는 엄청난 성능 향상을 보여주었고요. 이는 제안한 방법론이 단지 많은 수의 노벨 클래스를 잘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GFS PCS라는 근본적인 태스크 자체에 대해 기존 방법론들을 압도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입니다. 다음은 저자가 제안한 각 모듈들이 실제로 성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확인하는
Ablation Study, 제거 실험이고요. 이 표는 하나의 이야기처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행은 본문의 어떤 모듈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VLM의 로우 수도 라벨만으로 학습시킨 베이스라인입니다. 이 HM 점수가 33.28점으로 가장 낮습니다. 여기에 이 저자의 첫 번째 아이디어인 이 수도 라벨 셀렉션 PS를 추가를 하자 HM 점수가 38.35점으로 크게 상승했고요. 이는 VLM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성능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누락된 정보들을 채워주는 Adaptive Infilling, AI까지 추가를 하자 점수가 39.39점으로 한 단계 더 상승합니다. 정보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유효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증강 기법인 노벨 베이스 믹스, MB 믹스까지 모두 적용을 했을 때 HAM 점수는 43.22점으로 최종 성능에 도달합니다. 이 결과는 PS, AI, MB 믹스 세 가지 모듈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성능 향상에 명확하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레임워크는 특정 VLM이나 특정 네트워크 구조에서만 동작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일반화 성능을 테스트했습니다. 좌측 상단표를 보시면 본 논문에서 주로 사용한 레지언 PLC가 아닌 오픈씬이라는 다른 3D VLM을 사용했을 때도 본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자 HM 점수가 23.58점에서 31.07점으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우측 표에서는 주력 백본이었던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표를 보시면 PTV3가 이제 원래 주력 백본이었는데요. 이게 아니고 SCN이라는 다른 네트워크 구조에 적용을 했을 때도 일관되게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표는 저자가 제안한 컨텍스트 보존 방식의 노벨 베이스 믹스가 단순히 객체에만 삽입하는 인스턴스 믹스나 아예 씬을 겹쳐버리는 믹스 3D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모든 결과는 GFS VL이 특정 구현에 얽매이지 않는 범용적이고 강건한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마지막 실험 결과로 이 PS와 AI가 실제로 그 수도 라벨의 품질을 어떻게 극적으로 향상시키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왼쪽은 쿼리, 두 번째는 베이스 클래스만 있는 라벨, 그리고 모든 정답이 있는 풀 클래스 라벨, 네 번째 이미지가 바로 VLM이 처음 생성한 로우 수도 라벨입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전체적인 구조는 비슷하지만 검은색으로 표시된 노이즈가 많고 일부 객체, 빨간 원 안에 있는 이런 일부 객체들은 놓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객체에는 일부만 예측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미지, 즉 애프터 PS는 이 노이즈를 제거한 후의 모습이고요. 이 검은색 노이즈들이 효과적으로 제거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프터 AI, 그리고 이제 누락된 정보를 채워넣은 최종 결과입니다. 이전에 놓쳤던 빨간 원에 있는 이전에 놓쳤던 객체가 새롭게 발견이 되었고 이제 불완전했던 라벨, 초록색 원 이런 부분들이 더 이렇게 채워지고 최종적으로 정답인 이 세 번째 이미지와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많이 유사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컨클루전입니다. 본 연구는 Generalized Fuchsia 3D Point Cloud Segmentation 분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 가지 핵심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첫째, GFS VL 프레임워크를 제안해서 3D VLM의 풍부한 정보와 퓨샤 샘플의 정확성을 성공적으로 결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습니다. 둘째, 그 핵심 기술로 VLM의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보정하고 누락된 정보를 보강하는 수도 레벨 캘리브레이션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셋째, 컨텍스트를 보존하는 새로운 데이터 증강 기법인 노벨 베이스 믹스를 통해서 모델의 학습 효과와 이제 일반화 성능을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벤치마크의 한계를 지적하고
훨씬 더 현실적이고 도전적인 신규 벤치마크를 제안함으로써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더 높은 기준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코드 구현입니다. 이어서 모델의 핵심 함수 구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는 수도 레벨 셀렉션, 즉 PS입니다. 앞서 VLM을 통해서 얻은 초기 수도 레벨은 그 노이즈가 많아서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PS 함수의 목적은 이 노이즈를 1차적으로 필터링하는 것입니다. 동작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 서포트 샘플에서 노벨 클래스의 피처 평균, 즉 서포트 프로토타입 PC를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VLM이 예측한 결과 수도 레벨에서도 동일 클래스에 대한 Predicted Prototype UC를 계산합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이 두 프로토타입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의 코드, 이 F 코사인 시밀러리티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만약에 VLM이 해당 클래스를 올바르게 인식을 했다면 두 프로토타입의 유사도는 높게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VLM이 엉뚱한 포인트를 해당 클래스로 예측했다면 이 유사도는 낮게 나옵니다. 저희는 이 유사도가 특정 인계값 미만일 경우에 VLM의 예측을 신뢰할 수 없는 노이즈로 간주합니다. 이 코드 하단과 같이 해당 포인트들의 라벨을 -1로 마스킹하여서 필터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1차적으로 신뢰성이 낮은 라벨들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수는 Adaptive Infilling AI입니다. 이 함수는 바로 앞선 PS 단계의 후속 작업이고요. PS 단계를 거치면 노이즈로 필터링된 -1 라벨 영역, 즉 정보가 누락된 홀이 발생하게 됩니다. AI 함수의 목적은 이 누락된 영역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다시 채워넣는 인필링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서포트 프로토타입 PC를 이용을 하면 이제 현재 시인의 고유한 콘텍스트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이 Adaptive Prototype Set MC라는 것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제 Adaptive Prototype Set MC가 아까 첫 번째 보여드렸던 코드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로직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현재 시인에 해당 노벨 클래스가 PS 필터링을 거치고도 여전히 존재한다면 그 현재 시인의 피처로 계산한 씬 프로토타입 VC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더 정확한 정보가 됩니다. 만약에 현재 시인에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원본 서포트 프로토타입 PC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현재 시인의 컨텍스트에 맞게 적응된 프로토타입 셋 MC가 완성되면 두 번째 단계, 즉 정보 채우기를 수행합니다. -1로 마스킹 되었던 포인트들의 피처와 MC 셋에 있는 모든 프로토타입 간의 유사도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유사도가 가장 높고 특정 임계값을 넘는 클래스가 있다면 해당 클래스의 라벨을 포인트에 할당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노이즈는 제거하고 누락된 정보는 현재 씬의 컨텍스트에 맞게 복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수는 노벨 베이스 믹스, NB 믹스입니다. 앞에 두 함수가 추론 시 사용이 된다면 이 함수는 학습 단계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증강 기법입니다. GFS의 핵심 과제는 모델이 베이스 클래스와 노벨 클래스를 동시에 잘 분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습 데이터는 베이스 씬과 노벨 씬이 분리되어 있어 모델이 두 클래스가 공존하는 복잡한 환경을 학습하기 어렵습니다. NB믹스의 그 목적은 이제 바로 이러한 가상의 공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동작 방식은 일종의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 복사 붙여넣기이고요. 1단계 이제 로컬 크롭에서는 서포트 씬에서 노벨 클래스 객체를 추출합니다. 중요한 점은 객체만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가 놓인 주변 컨텍스트, 바닥이나 벽 같은 것까지 함께 추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2단계 붙여넣기 페이스트입니다. 그때는 이제 이렇게 추출한 객체와 컨텍스트 덩어리를 베이스 씬에 적절한 위치에다가 붙여넣습니다. 이 아래 코드는 이 과정을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이 NB믹스를 통해서 생성된 혼합씬, 믹스드 씬으로 모델을 학습시키게 되면 모델은 베이스와 노벨 클래스를 구별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복잡한 씬 내에서 이 둘을 동시에 처리하는 강건함을 갖추게 되어서 GFS 성능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제 본 터미널 캡처 사진은 제가 직접 구현한 코드의 터미널이고요. 앨리스 클라우드라는 가상환경 컴퓨팅 서비스를 활용을 했고 저는 A100 GPU 한 장과
이제 리눅스 우분투 22.04 LTS 환경으로 맞춰가지고 이 논문의 환경을 맞춰줬습니다. 이건 평가 코드가 실행 중인 모습이고요. 코드 실행 결과입니다. 논문에 기재된 MIOU 평가 메트릭과 유사한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뭐 오버롤 MIOU, 베이스 클래시스 MIOU, 노벨 클래시스 MIOU 이렇게 다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발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